전 정권에서의 달러 인덱스를 지금 대입해가지고 환산을 해보면 1600원이 넘어간다는 결과가 나와요. 지금은 달러 자체가 약해졌으니까 1470원 정도에서 막고 있는 거지. 기름값이 1800원이 넘었습니다. 전 기름 넣을 때마다 60리터 정도 넣는데 이제 결제 금액이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국제 유가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원화 가치가 박살나고 있다는 거예요. 원화 가치가. 사실 지금 환율에 대한 뉴스 기사도 많고 이렇게 경각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만한 기회가 되는 기사들이 많은데 거기 댓글을 보면 뭐 나는 어차피 지금 당장 해외 계획도 없고 한국에서만 살 거고 환율이 나랑 뭔 상관이냐,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이런 댓글들을 보고 설마 우리 몸자 시청자님 중에서도 계실라나? 우리가 이제 컨셉이 이거거든요. 뇌비대와 근비대를 바탕으로 해서 통장비대를 이뤄서 우리의 목적지에 간다, 이런 비교적 거국적인 어떤 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라도 환율에 대해서 아직 불감증이 있으신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지금 영상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여기에 지금 강남 한복판인데 강남에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미국 주식이나 달러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벌써 지금 자산이 지금 폭등하고 있는 게 아니고 벌써 폭등했어요. 이미 이제 원화로 현금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직장인분들, 그런 분들은 하루하루 지금 계속 뭐 저를 포함해서 계속 자산이 녹고 있는 거예요. 은행에다 예적금만 하고 이러면은 자산이 한 20%가 최근에 날아가 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화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평생 모은 돈이 지금 5분의 1 정도가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체감이 잘 안 되시죠, 사실. 그래서 제가 조금씩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환율이 왜 무섭냐면 기름값을 보면 우리나라 석유는 전부 달러로 결제되잖아요. 환율이 오르면 같은 양을 사는데 더 돈이 많이 드는 그런 구조란 말이죠. 그러면 주유소 가격 오르죠. 그럼 이게 끝이 아니라 물류 비용이 올라가요. 물류 비용이 올라가면 그 물류 타고 다니는 그 상품들의 가격도 다 같이 올라간단 말이죠. 운반비가 다 녹아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식료품 가격입니다. 빵, 라면, 과자 이런 거 만드는 밀가루 다 어디서 옵니까? 다 해외에서 수입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럼 그것도 다 달러로 결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 밀가루 값이 오르고 빵값 오르고 라면값 오르고 다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해외여행 계획도 없고 한국에서만 살 건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누워서 기초대사만 해야 돼요. 기초대사만. 환율 영향 안 받으려면. 이미 몸에 저장된 칼로리만 쓰면서 살아야 되는 거지. 세 번째는 여러분들 이제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더 빨리 체감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달러짜리 주식 사는데 한 11만 원이면 됐다 하면은 지금은 15만 원, 16만 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이 가치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하락한 거니까요. 해외 출장을 자주 가거나 해외 일정이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다. 우리 한국에 사는 우리들의 소비랑 투자, 미래까지 다 정해지는 겁니다. 뉴스 보면 뭐랍니까?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을 많이 사서 올랐다.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가 젊은이들이 미국에다가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올랐다. 그거 갖다가 환율에 영향을 받을 정도면은 그 나라는 이미 망하는 게 맞죠. 전 정권이랑 비교하면은 달러 인덱스를 또 봐야 되는데, 달러 인덱스가 전 정권에서는 112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달러 인덱스는 뭐냐면 달러의 강세를 표현하는 건데 112인데 그때 한 1460원까지 갔었죠. 달러 자체가 이제 강했으니까. 최근에는 달러 인덱스가 한 99 정도 되잖아요. 지금 환율이 1470원, 1480원, 1500원 가니 많이 하는데 전 정권에서의 달러 인덱스를 지금 대입해가지고 환산을 해보면 1600원이 넘어간다는 결과가 나와요. 지금은 달러 자체가 약해졌으니까 1470원 정도에서 막고 있는 거지. 달러 인덱스가 좀만 올라가 버리면 1600원, 1700원 가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뭐 미국의 공항에서 환전하는 거는 뭐 1500원, 1600원 간다 하더라고요. 근데도 뭐 서학개미 때문이다, 뭐 젊은 사람들이 뭐 쿨하게 투자를 해서 그런다, 그거는 다 헛소리고 또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또 선동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에 달러가 있고 원화가 있잖아요. 근데 원화가 많아지면 환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환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우리 25만 원 지원금 다 받았잖아요. 그게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채를 발행해서 뿌린 건데 이제 시중에 돈이 넘쳐나니까 원화 가치가 박살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외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 지금은 외국인들이 꿀을 빨고 있습니다. 환율이 1470원이면 달러 하나로 주식을 1470원어치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 세일이네 이거예요. 세일이다. 코스피 쭉 올려놓고 이익 다 먹고 다시 달러로 바꿔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하루에 2조씩 순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누가 손해보냐? 원화만 들고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만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코스피가 최근에 좀 주춤하지만은 그래도 많이 올랐잖아요. 정권 바뀌고 나서. 근데 그게 숫자가 오른 거지 기업의 뭐 가치가, 기업의 경쟁력이 강해져서 그 가치가 반영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원화의 가치가 폭락하니까 코스피 숫자가 올라가는 거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정부는 왜 원화 가치가 떡락하는 거를 보고만 있냐? 사실 뭐 제 생각이기도 한데 정부는 원화 가치를 바로잡을 생각이 없다. 정부 입장에서는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 개이득이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국채 상환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환율이 1,300원일 때 국채를 1억 원에 발행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1,500원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국채의 액면 가치가 떨어져야지 실제 투입돼야 되는 돈이 작아지는 거거든요. 환율이 10% 오르면 정부가 갚아야 할 부담금이 10% 내려가는 거예요. 최초에 국채를 발행했을 때 시점보다 원화 가치 자체가 내려갔으니까 나는 원화로 상환해야 되는데. 두 번째 이유는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듭니다. 지금 매달 200만 원씩 연금 받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환율이 1,300원 시절에 200만 원이랑 환율이 1,500원 시절에 200만 원이랑 구매력이 다르단 말이에요. 달러 기준으로 보면은 구매력이 거의 뭐 20% 정도까지 떨어진 거죠. 그런데도 정부는 똑같이 200만 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정부 입장에서는 똑같은 돈을 받는다고 착각하게 만들면서 실제로는 더 적은 가치를 지급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개이득입니까? 원화 가치가 하락폭이 클수록 더 좋은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이 피해를 누가 보냐? 우리들이 다 보는 거예요. 우리들이, 일반 백성들이. 특히 이제 우량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고 현금만 예적금으로 가지고 있거나 뭐 그런 분들, 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원화만 들고 있는 게 되게 위험하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취해볼 수 있는 액션이 있다고 하면 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 주식에다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최선입니다. 왜냐면은 환율이 올라가면은 그 환차익도 먹고 우리가 투자한 대상이 되는 그 기업의 어떤 가치 상승, 그러니까 시세 차익도 있고 듀얼 코어로 가게 되는 거죠. 주식 가치가 안 올라도 내가 한 주 갖고 있는데 환율만 올라도 수익이 되는 거죠. 왜냐면 내가 그 주식을 달러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거니까. 두 번째는 ISA 계좌로 환노출 미국 ETF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최선책이라기보다는 차선책이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달러 형태로 보유하는 게 아니거든요. 난 달러 가지고 있는 게 무서워요. 그냥 원화로 가지고 있을래요. 이런 사람들이 하시면 됩니다. ISA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통장이거든요. 여기에다가 국내에 상장된 미국 ETF 주식을 담으면 됩니다. ETF는 뭐냐면은 주식을 한 종목 한 종목 이렇게 취급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ISA 통장은 원화로 투자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환율 상승했을 때의 혜택은 똑같이 받을 수 있고, 왜냐면 그 안에 담아놨던 ETF들이 이제 달러로 움직이니까. 근데 이게 세금 혜택은 3년 이상 보유를 했을 때 적용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투자에 적합한 상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원천적으로 내가 달러를 보유하고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율 리스크는 있어요. 아무리 세금을 깎아줘도 환율 자체가 떨어져 버리면은 상승분이 있더라도 원화로 환산했을 때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최선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은 부동산을 사는 건데, 대한민국 부동산이 아무리 역사적으로 장기 우상향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시기에는 거품이 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뭐 전문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혼자서 그냥 독학 수준으로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 부동산 가지고 있던 사람들 벌써 자산 폭등했습니다. 저는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주식 잘 모르겠고 그냥 부동산 이런 분들은 부동산으로 하셔도 되는데, 이게 부동산은 사실 가치 상승보다는 가격 상승이잖아요. 하드웨어 자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가 되는 게 맞고 그 주변의 어떤 환경 변화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치 상승보다는 가격 상승,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고려를 하더라도 지금은 심해도 너무 심하다. 그래서 거품이 좀 껴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원화 리스크는 계속 존재를 하는 거고 이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망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너무 안일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 경종을 미약하게나마 울리려고 이거 영상으로 다루게 됐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환율이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상시 폭등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항상 실행력을 높이는 걸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거의 궁극적인 목표가 진정한 어떤 자유를 위함이고, 그거를 위해서 꼭 필요한 수단이 돈인 거를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넘어가는 게 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자, 우리가 아무리 집중
집중력을 높이고 실행력을 높이고 계획대로 실행을 한다고 해도 형성해놓은 자산의 가치가 계속 깎여가고 있으면 목표가 현실이 되는 시간이 점점 늦어질 수가 있잖아요. 이 영상을 여기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서는 다른 사람보다 스마트하게 빠르게 적절하고 본인에게 맞는 대책을 마련을 하셔가지고 지금의 환율 폭등 기조에서 잘 방어를 하시고 나아가서는 이것도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자였습니다. 안녕.